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른 시각에 영상 전달해 드렸는데 짧게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시 내일부터 소시의 아침 첫 영상은 오전 6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전 9시 때 첫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새벽 일찍 아침 기도 나가시거나 또 일찍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소시의 영상 못 찾겠다. 특히 아침 첫 영상 9시에 하는 거 못 보는 경우도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공지 드립니다. 다시 오전 6시, 내일부터 새벽 6시 첫 영상,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오전 10시쯤에 올라갈 두 번째 영상. 그래서 오전 영상이 9시가 아니라 오전 6시와 10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 방송사에서 이런 뉴스를 올렸어요. 무려 115주 동안이나 1위를 했다고 모래알갱이로 히어로 파워를 증명했다. 바로 오늘 발표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로 오른 가수가 바로 임영웅님이다. 43만 6천 표가 넘는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115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쏟아지고 있죠. 지금 이 모래알갱이 파워 대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와,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힘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지금 일반 대중들 모두가 그야말로 대열광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겠죠.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자, 이런 멜론 차트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가 확인한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순위인데 아쉽게도 탑5에는 없지만 한 단계만 내려가 보면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딱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록은 굉장하다. 만약 이거를 누군가 손가락질하거나 오버한다, 너무 자화자찬이다, 임영웅 가수 신격하지 마라. 자, 이 헛소리들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수건, 음반이건 발매한 지 첫날부터 1위를 찍고 탑백도 1위를 찍고 심지어 발매한 지 그 한 주 동안 계속 탑10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장담하건대 그럴 수 있는 가수 국내에 손에 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쾌거 소식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팬덤 파워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임영웅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가 또 이렇게 증명이 되죠. 애니팡 측에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애니팡2 역시 새로운 업데이트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해 애니팡 시리즈 홍보 모델 바로 가수 임영웅 발탁 소식이 화제였다. 임영웅 프로모션 이후 이용자 증가 등에 체감되는 부분이 있냐? 라고 질문을 하자 자,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과의 프로모션 이후 애니팡2를 해왔던 많은 분들의 복귀 소식이 들렸다. 일간 이용자는 평균 15%, 월간 이용자는 기존 대비 20%나 증가됐다. 또한 임영웅 프로모션을 통해 굉장히 많은 신규 복귀 이용자가 증가했다.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수준의 이용자 수와 매출 증가를 경험하며 임영웅의 인기를 새삼 실감했다. 자, 직접 애니팡 담당자들이 밝힌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파워가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꾸준히 말을 했지만 새삼 정말 대단하구나,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임영웅님의 이 모델로서의 파워를 축구계에서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사랑한 골잡이 황의조 선수, 바로
서울 마지막 홈 경기에서 4억 골을 쏠까? 그리고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임영웅이 응원 올까?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황의조 선수가 바로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경기가 있었던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오는 1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경기에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가 바로 6월 말 단기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된 이 단기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근데 딱 요 시기에 임영웅님이 황의조 선수의 인연을 통해서 시축이 왔다라고 오해되어 있지만, 사실 황의조 선수와는 임영웅님이 진작부터 인연이 있었고 시축 행사장에서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기쁘게 축하를 해주었죠. 임영웅님 파워 덕분인지 황의조 선수도 드디어 골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때의 모습이 다시 올라오면서 임영웅 효과는 굉장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제 고별전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 또 임영웅님이 혹시나 응원을 올까? 요런 이제 기사가 올라왔던 거죠. 근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축구 행사장에 오지 않아도 임영웅님이 따로 이 황의조 선수와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축구장에 가지는 않겠지만, 축구계에서, 스포츠계에서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시축 파워가 얼마나 막강했었는지를 요 기사 한 편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한 가운데 임영웅님의 이 세계 진출로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긴 내용의 칼럼이 등장해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 콘서트가 전 세계를 향해 성장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작성한 건데요. 자, 보니까 언론사에서 쓴 것 같은데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임영웅이나 팬들로서나 매우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임영웅이 섰던 무대는 해마다 전통과 권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돌비 극장이었고, 이곳은 LA 지역문화공연의 중심이자 상징이었으며, 공연 리허설을 위하여 이 돌비 극장에 들어서는 임영웅의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정말 엄청 감격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로트 가수 출신으로 돌비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가수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떨림과 기대를 담아 정성 어린 퍼포먼스를 보였고 팬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임영웅이 이제 치러야 할 남은 과제는 월드 투어, 세계 콘서트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임영웅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콘서트의 글로벌한 진화를 영원하는 리뷰어로서 아쉬움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지극히 취향의 차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것만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전 세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면서 첫 번째는 공연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내요. 그동안 많은 국내의 가수들의 공연을 직관해봤지만 한국 가수들에게는 유별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팬을 향한 소개나 팬과의 대화가 많다라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주로 하는 디너쇼, 식사와 공연을 같이 하는 이 형태의 문화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팬 서비스가 투철하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세히 설명하고 팬과의 감정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때론 노래보다 말이 더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LA 공연도 팬과의 소통 시간이 제법 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무대에 처음 서는 소감, 멀리서 응원하러 와준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등이 버무려졌는데 임영웅의 팬들은 노래보다 대화를 더 원할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국내 디너쇼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해외 공연이라면 가창과 멘트의 비중을 철저히 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7월 내한 공연을 가졌던 밥 딜런, 2016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의 콘서트라 관객이 많이 몰렸고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2시간 공연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잠깐의 멈춤도 없이 돌림 노래처럼 이어 불렀다라고 합니다. 한 곡 한 곡의 별개로 된 구성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긴 교향곡처럼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마지막 앵콜곡을 부르고 나서야 한국 관객에게 말을 건넸는데 땡큐 코리아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이 밥 딜런 스타일을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공연도 있다라는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의아함이 드시겠지만 쭉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음악적 스펙트럼인데 임영웅님이 KBS 뉴스에 나왔을 때 해외 진출을 위해 이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결국 해외 팬과의 교류를 염두에 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유명세를 탄 이후부터 다양한 장르를 도전했는데 과연 음악적 다양성이 임영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팝과 락, 댄스와 발라드 등으로 장르를 넓히면 분명 새로운 도전이 되겠지만 임영웅이 본디 지니고 있었던 한의 정서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의 큰 강점이 바로 바램이나 보랏빛 엽서 등 발라드와 트로트 곡을 부를 때 극대화됐다라고 하는데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에 팬들이 탄성을 지른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입니다. 해외 진출 단계다. LA 콘서트는 해외 진출의 서막과도 같았는데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돌비 극장에서 공연했으니 가능성도 보이고 자신감도 늘었지만 대다수가 교민들이고 여성 중장년층이었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팬층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는 방법이겠지만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과 해외 진출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충분히 더 국내 활동을 많이 하고 해외로 나가도 결코 늦지 않다. 신금을 울리는 곡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에 서려면 이 세 가지의 과제들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칼럼니스트가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뭔가 전혀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팬이 아니라 이게 만약 방탄소년단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게 좀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자, 왜냐면 첫 번째, 공연에서 말이 더 많았다? 이 칼럼니스트 정말 국내외 가수들의 공연 직관한 거 맞을까요? 여기에서 밥 딜런의 공연을 이야기하는데 밥 딜런이란 가수는요 원래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상소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원래 말이 없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런 가수의 공연을 참조해라? 그만큼 말을 아껴라? 지금 방탄소년단, 그 이전에 빅뱅, 그 이전에 싸이 이들이 전 세계의 케이팝을 널리 알릴 때요 콘서트 중에 대화를 안 했을까요? 물론 임영웅님 역시 해외 콘서트를 하면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라 좀 황당하지만 해외 콘서트를 하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원어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 임영웅님이 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만큼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애시당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국 가수가 해외에 나가서 콘서트를 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 이 외국 가수들이 콘서트 중에 대화를 많이 안 하느냐? 그거는 취향 문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하는 콘서트와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의 차별화를 두는데 여기에 관객과의 소통이 줄어들어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는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가 아니라 국내에서 콘서트를 하면 당연히 자국민들이니까 대화하기가 편한 것이고 해외 공연에는 외국어들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말이 줄어든다. 하지만 빅뱅이나 방탄소년단 역시 국내에서 콘서트 할 때는 팬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어요. K-POP 팬덤이 막강하게 번진 것도요. 애시당초 방탄소년단의 경우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충분히 팬들과 소통을 했고 그렇게 거대해진 팬덤이 팬덤에게 국내 팬덤이 해외 팬덤에게 덕질하는 법을 알려주고 BTS라는 가수를 알리고 이게 반복된 건데 이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 음악적 스펙트럼 근데 여기에서 발로트를 말한다 글쎄요 임영웅님이 꼭
노래를 불러야지만 특유의 한이 담겼다면 이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설명드린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임영웅님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했죠?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는 다른 가수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담담히 불러도 임영웅 특유의 감성장인의 감정이 짙게 배어있는 노래다. 노래의 멜로디가 서사 구간이 약하고 잔잔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을 받는 것 오로지 임영웅의 목소리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가 발로트다. 그것도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불렀으니까 이게 발로트가 극대화된 거지 이 장르 때문에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특출났던 건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진출 단계. 이게 제일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건 개인 의견일 수 있는데 정말 K-팝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차가 불과 몇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이 해외에 언제 진출한지 아세요? 데뷔하고 국내에서 1위를 찍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경우가 가장 해외에서 성공한 K-팝의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만 그들 역시 처음 해외에 나갈 때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소속사 대표님이 나가자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큰 도전이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과감히 나가서 K-팝을 대박 터뜨렸죠. 그런데 국내에서 활동을 더 진득하게 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칼럼인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깜짝 이야기가 여기 또 등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더 재밌다 예고한 태계일주2 임영웅과 맞대결. 무슨 말이지? 또 있습니다. 태계일주2에 등장하는 기안84 방송인이죠. 동시간대 임영웅과 시청률 맞대결? 큰일이다. 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 이 기안84라는 예능인이 바로 태계일주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즌2를 알리는데 시청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 엄청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 잘 모르겠다. 우리 프로그램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임영웅 씨가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더라.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시청률 6%를 기대하면서 이 기안84라는 방송인과 여러 명이 모여서 태계일주2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즌2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상암동 MBC 홀에서 제작 발표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작 발표회에서 여러 질문을 PD도 받고 방송인 기안84도 받았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특히 이 프로그램 제작자인 PD는 6%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측했는데 그 시간대 또 사실 임영웅 씨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돌발 발언을 해서 감독이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지금 긴장하는 거죠. 이게 MBC 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임영웅님이 이렇게 언급 등장이 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방송인들과 또 예능 PD 담당자들이 가슴 철렁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임영웅님에 대한 칼럼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너무 앞뒤가 좀 안 맞는 좀 이상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특집편이라고 할 수 있는 TV조선이 오늘 오전에 이런 엄청난 특집 뉴스를 방송할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나씩 나눠볼 건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임영웅님의 이 싱어송라이터, 새로운 제작곡 모래알갱이에 대한 이야기, 급상승 음악 1위 320만 회를 돌파한 조회수,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검색된 태그만 1900만 개가 돌파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TV조선 측에서 알뜰살뜰 모아서 정성스럽게 뉴스 방송으로 방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넘겨보면 인스타그램도 영웅 시대다.
미국에서도 히어로 매직,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앵커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임영웅이 또다시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 대한 쾌거 소식을 TV조선에서 마구 쏟아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트롯 전성시대를 열었던 미스터 트롯 시즌1에서 진으로 뽑혔던 임영웅님이 경연 당시에도 특유의 감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었다라면서 임영웅님의 이 무대 영상, 바로 이 보랏빛 엽서를 탁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곡의 제목이 바로 모래알갱이다. 모래알갱이라는 제목인데 이 곡이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 했다고 한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따지고 보면 임영웅 씨 하면은 이 노래를 낼 때마다 차트를 점령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임영웅 씨가 첫 소절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첫 소절부터 끝까지 모든 이들을 사로잡는 노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좀 발라드 장르로 굉장히 조용하고 감성적인 노래가 발매된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이 모래알갱이가 자작곡이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벌써 이 런던보이에 이어 두 번째 자작곡이라고 하더라. 그러자 이 진행자분이 맞다. 임영웅 씨가 그동안 숨겨왔던 이 자작곡 실력을 이번에 마음껏 발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임영웅 씨가 10년 넘게 발라드 연습을 해오면서 임영웅 씨 특유의 장점인 이 노래, 바로 말하듯이 부른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집중하려면 좀 이 발음이 뭉개진다거나 소통과 전달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영웅 씨는 마치 시를 낭송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듯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 전달, 그리고 미국 콘서트를 다녀와서 했었던 이 감성을 담아 자신의 곡 모래알갱이에 좀 더 자신을 모래와 같이 낮추면서 팬분들이 나에게 한 번씩 쉬어가라, 이런 느낌을 담은 것이 굉장히 이 팬분들에게도 반응이 뜨겁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했던 같은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임영웅 님이 얼마나 많은 팬분들을 위로하고 싶었으면 이 별빛을 품은 우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극도로 낮춘 모래알갱이로 표현하면서 그저 자신에게 살짝살짝 발자국을 내어가며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앵커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또 임영웅 씨가 트롯 대부 서른도님에게 받았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냐라면서 또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를 쭉 보여줍니다. 근데 참 특이했던 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가 보니까 이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였어요. 또 이 와중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사랑의 콜센터에 등장했었던 무대를 보여주는 걸 보고, 역시 TV조선이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굉장한 가수라는 걸 이제 새삼 한 번 더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요 대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님이 등장을 하면 시청률이 올라간다. 이 당시 때도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불렀을 때도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때는 또 별빛으로 팬들을 설정하여 마치 하늘에 떠있는 별빛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하나의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나만 믿어요에선 우산이 되었다. 등등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임영웅 님이 자신이 희생을 하며 팬분들을 보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다른 방송에서 임영웅 님이 등장하면 드라마랑 같은 메인 시간대에 임영웅 님이 등장을 하더라도
이 시청률 효과가 엄청났다. 오히려 같은 동시간대의 드라마 시청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게 보통 드라마들의 시청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임영웅님이 등장한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6% 이상 그리고 드라마가 오히려 5% 이상의 시청률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파워가 굉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감성 충만한 이런 노래들이 정말 잘 등장하고 있다라면서 이 TV조선이 또 뭘 보여주냐? 임영웅님이 또 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를 또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TV조선이 이제 임영웅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최근 20억 뷰를 넘어섰다. 특히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임영웅님이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전체 세대를 다 아우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수 작곡가와 만났을 때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임영웅 씨의 노래를 20대 남성들이 특히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고백하는 노래로서 뭐 축가라던가 아니면 프로포즈 노래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이 듣기 시작하면 그 노래는 히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임영웅님이 단지 트로트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 섭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조용수 작곡가의 증언을 또 이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20억 뷰 돌파라는 건 단지 한국에서만 나온 조회수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었고 임영웅님 역시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포부를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조용수 작곡가의 증언도 놀라운데 임영웅님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TV조선에서 함께 쏟아낸 겁니다.